어제는 제가 아침 일찍 일정이 있어서 어, 분석만 하고 촬영을 못했었거든요. 어제 스냅챗 쇼크 때문에 스냅 주식에 내리 꽂았는데 동아일보 기사를 하나 볼까요?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어제자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43% 나스닥 스냅챗이 폭락하고 나스닥이 빠졌다는 얘기인데 여기 안에 보면 CEO가 이번 분기 매출 달성 못할 것 같고 연말까지 고용 중단한다고 얘기를 했죠. 이게 그 SNS들이 소셜 네트워크 요 미디어들이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락다운 돼가지고 혹은 사람의 활동을 좀 막으면서 즐길 거리를 찾는 사람들한테 수요가 많이 팽창했다가 최근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풀리면서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스냅챗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스냅챗이 이미 이전에 이게 캔들사에서 스냅챗이거든요. 스냅이거든요. 이미 한번 그 하락폭이 큰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다시 두 번째 있는 건데 뭐 전체적으로 다른 쪽도 다 추세적으로 SNS 쪽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파란 게 구글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 빨간색은 아니고 이거 뭐라고 해야 되죠? 요 색이 그 트위터. 그 다음에 하늘색이 요게 그 페이스북 메타 플랫폼입니다. 트위터가 잠깐 여기 떠오른 적이 있는데 추세하고 좀 다르게 이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한다고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한번 뜬 거고 전체적인 추세는 지금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이 상황에서 중요한 건 어제 나스닥이 이렇게 세차게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시아장이 그거하고 상관없이 좀 잘 버텼거든요. 그리고 유럽장은 아예 무시를 했죠. 그리고 이제 미국장 넘어서 선순환 구조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일정 부분의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륙으로 넘어가면서 그 충격은 그냥 하루 해프닝 같은 걸로 넘어간 거죠. 다른 쪽에 영향을 받지 않은 걸 보면 그만큼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투자 심리가 그만큼 약화돼 있다, 악화돼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하지만 그게 이제 주 현상이 아니면 시장에서 현명하게 무시하는 패턴도 있다. 이거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지금 뭐 완전히 안정화돼 있나 그런 건 아닌 거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채권 수익률이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요. 국채 수익률들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이거는 좋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기준금리 금리 인상은 계속 윗방향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채들은 이렇게 아랫방향으로 내려가고 있으면 이거는 위험자산을 회피하는 현상이 금융시장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시장이 완전히 안정화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요거는 CNN 비즈니스의 Fear and Greed Index인데 잘 보시면 이제 바닥을 찍고 밑으로 더 이상 내려오지는 않고 꼼꼼히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 인덱스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혼합한 거거든요. 주가하고 뭐 여러 가지 주가도 있지만 옵션하고 채권이나 뭐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 금융시장을 혼합해서 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저점을 지나긴 했는데 반등 강도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세지를 않아서 눈치 보기를 열심히 해대고 있고 그래서 주가 차트 보면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S&P 500 지수도 이렇게 반등세가 이렇게 세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한 방에 내려오고 이걸 차근차근 메꿔 가는 패턴을 보이고 있거든요. 몇 번 맵고 한 방에 때려서 없애버리고 이런 패턴을 반복하고 있고 나스닥은 그보다 아예 들리지를 못하고 힘을 잘 못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눈치 보기는 열심히 아직도 계속 해대고 있는데 어제 제 경제지표를 확인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제 생각 기준치로는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사실 유럽 플래시 그러니까 속보치 그 제조업 PMI 지수는 여기 보시면 기대치보다 살짝 낮게 나왔고요. 이게 기대치 수준을 유지하거나 이거보다 좀 높게 나왔어야 된다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했고 특히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에는 기대치보다는 높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낮게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기대하는 것보다는 이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거는 이제 독일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 독일이거든요. 위에는 독일 2개. 제조업은 더 높게 나왔고 기대치보다. 전월보다도 높게 나왔네요. 제조업은. 그 다음에 요거는 서비스업이거든요. 서비스업은 기대치보다 낮게 나왔고 밑에 보면 이게 영국입니다. 프랑스도 있었는데 여기에 프랑스가 있네요.
프랑스도 이 기대치만큼 나왔고, 요거는 서비스업은 기대치보다 살짝 못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영국 보면, 영국은 이 제조업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서비스업이 밑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지금 50에 막 근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업 중에서 영국이 많이 말아드신 것 같아요, 이번에. 근데 미국 쪽도 보면 미국도 그렇게 좋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보시면 제조업 파트는 뭐 거의 기대치 수준에 나왔는데, 이 서비스업 파트 관련된 게 좀 많이 빠졌거든요. 제가 기대하는 쪽은 서비스업종 쪽인데, 서비스업종 쪽이 제 기대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덜 나와서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반응이 세지 않은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시장이 정점을 치고 이제 아직 가격이 미국 시장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지는 않은데, 주택시장 자체는 정점을 쳤다고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 기존 주택 판매도 좀 아래로 내려왔죠. 근데 신규 주택 판매는 급감했습니다. 지금 아래로. 주택시장이 이제 정점을 치고 이제 가격에 반영될 시간이 점점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주택 가격이 정점을 치고 질 가격이. 그리고 미국의 그 내구재 주문이 나왔거든요. 코어도 나왔고 이게 전체 내구재도 나왔는데, 기대치보다 살짝 전월 대비 낮게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에 나오는 겁니다. 이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에요. 이게 추세로 놓고 보면 이게 누적된 그냥 지수거든요. 내구재 주문 전체적인 금액이거든요. 금액 자체는 줄지 않고 이게 올라가는 강도에서 약간 옆으로 횡보를 한 거죠. 이 강도, 그러니까 올라가는 각도가 좀 줄어든 거예요. 전월 대비 감소했다는 뜻은. 지금은 올라가는 추세에서 약간 감소했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보시면. 그리고 이게 요게 자본 지출이거든요. 자본 지출인데, 자본 지출 수준도 그렇게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그래서 아직 내구재 주문이나 이런 부분은 걱정할 필요까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고, 일단 연준의 FOMC 회의록에도 나왔지만 미국 경제는 아직 탄탄하게 잘 굴러가고 있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전체 정리를 놓고 보면 현재 현상 자체는 괜찮게 잘 경제가 굴러가고 있는데, 물가 상승률하고 금리라고 하는 비용 측면, 두 가지 비용 측면이 미래에 향후에 경제를 망가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주식시장을 억누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뚫고 올라가려면 결과적으로는 그 기대치 그렇게 이제 가능성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불안감이 이 경제 지표로 해소되면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PMI 지수 중에 특히 서비스 PMI 지수가 긍정적으로 나왔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그 긍정치를 넘어간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유심히 봐야 될 게 바이백이거든요. 이건 marketyear.com에 나오는 오는 몇 가지 기사 뭐 내용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시면 바이백을 한 3-4배 정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월스트리트저널에 나온 거 보면 주가가 하락되니까 그걸 바이백으로 막 회사들이 사재 끼고 있거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S&P 500 지수가 첫 번째 리포트, 그러니까 1분기 리포트한 그런 애들 중에 요게 2,690억 달러 정도 바이백을 했는데, 이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58% 올라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내려오니까, 많이 내려온 상황에서 향후에 과거에 이제 지금까지 오면서 현금을 대규모로 창출한 기업들이 그 현금을 들고 싸져 있는 자사주들을 매입하는 그런 형태가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바이백을 계속 하게 되면 주식이 이제 저점을 더 이상 뚫고 내려가지 못하도록 바닥을 형성하는 그런 역할은 해주게 될 겁니다. 근데 추세를 이기고 이걸 밀어 올리려면 바이백에 호응하면서 투자자들이 거기에 호응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투자자들의 호응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바이백이 이제 하락 국면을 막아줄 수는 있는데, 상승 패턴으로 계속 밀고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바이백을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는 기업 측면에서 놓고 보면 자사주가 상대적으로 많이 싸져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형태거든요. 바이백을 하게 되면 펍의 수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ROE는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말로 설명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바이백을 하면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은 단기 순이익, 그 기업이 얻어낸 순이익을 유통 주식수로 나눠주게 됩니다. 분모가 유통 주식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통 주식수를 줄여줘 버리면 분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분자 단기 순이익은 변하지 않아도 EPS는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EPS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퍼배수를 산출할 때 주가를 EPS로 나눠주거든요. EPS가 분모예요. 퍼배수를 할 때. 분모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퍼배수가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낮게 보인다는 뜻이죠. 그리고 ROE는 이제 이익을 순자산으로 나눠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EPS를 BPS로 나눠주는 개념인데, EPS가 늘어나니까, 분자가 늘어나니까 ROE는 상대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경영 능력은 좋게 보이는 거예요. 주가는 상대적으로 싸게 느끼게 만들고, 그게 결론적으로는 이제 기업 CEO가 이제 경영을 잘했다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 착시를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뭐 그것까지 동시에 이제 생각하면서 작업을 하는 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싸졌기 때문에 하락한 주식을 자사주로 끌어당기는 액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퍼는 낮게, ROE는 높게 해서 경영을 잘하고 있네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퍼를 낮게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주가를 사러 들어오는 형태로 끄집어낼 수 있고 주가를 떠받치겠죠. 그러면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내려가는 걸 막거나 오히려 반대로 올라가는 현상을 하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CEO가 주가에 상당히 주가 수준에 따라서 평가가 갈리는 편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 바이백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최근 나온 우리나라 일단 소비자 심리지수 먼저 볼까요? 보면은 이거 한국은행 통계인데 이 소비자 심리지수가 여기 보면 오르는 것도 아니고 내리는 것도 아니고 옆으로 개걸음을 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BSI 지수인데 BSI 보면 제조업 BSI는 현황입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살짝 이렇게 옆으로 개걸음을 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내려오다가 멈춘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업은 여기 보시면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최근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그걸 풀어주면서 약간 긍정적으로 이제 머리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전망이거든요. 얘가 전망인데 여기 보면 파란 게 이게 서비스업이거든요. 전망이 계속 좋게 위로 계속 밀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완전히 다 마스크까지 완전히 다 벗진 않았지만 활동 제약성을 상당히 많이 풀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서비스업 중에 긍정적인 이슈를 발휘하고 있고, 제조업은 내려오고 있긴 한데 아직 장기 추세선 윗단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위험하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서비스 업종에서 제조업이 약간 둔화되고 있는 부분들을 커버해 줘야 되는데 PMI 지수 자체로는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질 않아서, 그러니까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덜 나오는 거죠. 오히려 저는 기대치보다 높게 나오거나 최소한 기대치 수준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점이 약간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요 경제심리지수는 ESI는 BSI하고 CSI를 혼합해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추세선상으로 약간 내려오고 있긴 한데 100 기준 윗단에서 세차게 내려오는 게 아니고 옆으로 개걸음치는 패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심리지수 자체로는 기업 가격이 전부 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는 괜찮은데 심리적 불안정성 때문에 주식시장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고, 이걸 해결하려면 경제적 지표 자체, 그러니까 현상 지표 자체가 개선되는 이런 패턴으로 나타나야 될 것 같고, 이번 주 아마 금요일인가? PC 지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소비 지출이 나오거든요, 미국에. 그 부분하고 다음 달 초에 나올 인플레이션 이 두 부분이 향후에 잘 모니터링해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지금 뭐 PMI 지수 나온 다음에 움직임이 뭐 위도 아니고 아랫방향도 아닌 그런 애매모호한 방향이기 때문에 그 PCE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표가 중요하게 모니터링 해야 될 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